좋은 경험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같은 80년, 100년을 살고도 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수명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긴 인생 그리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다양한 경험을 살아야 내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단편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경험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저희는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고충이에요. 경험을 다양한 걸 하지는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이 씨, 예.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죠. 네. 200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1.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5 정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9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 10년은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그만큼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 10년은 1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빨간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파란색이에요. 10대든 60대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울기가, 비율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비슷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변화량도 떨어지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가보기 좋아하지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60세, 70세가 되셨는데도 저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심리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에요. 왜? 더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덜 가는 거예요. 예. 같은 경험만 계속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안 가본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한 번 떠오른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못 버립니다. 수많은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맨날 뚫리는데도 저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는데 25km를 지금 12년째 같은 길로 가고 맞아.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네네. 제주를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기차로 광주까지, 광주에서 차 타고 완도까지, 그리고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엄청 싸웠어요. 이 의견을 낸 친구랑 너 미쳤냐? 너 비행기 타면 미쳤냐? 되는데. 너 요즘에 비행기 표 구하면 싼 거 구하면 뭐 3만 원짜리도 구하는데 너 미쳤니? 결국에는 제주도 가서 늘 보던 도라르방 보고 뭐 한라산 오르고 늘 가서 한 거를 똑같이 해서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 이 친구들랑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갔던 그 길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새로운 경험을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잠시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저게 연령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다시 말해서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안 변했으면 좋겠는 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큰 성공을 직전에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절대 안 변한다고 예측합니다. 그게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재밌는 바보 같은 예측들이 많았냐면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이코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는데 이게 1970년대에 지금의 IBM이나 애플 같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상업용 컴퓨터 회사의 CEO였어요. 상업용 컴퓨터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한 케네스 올슨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보 같은 예측을 1970년대에 하게 되죠. 앞으로 절대 PC 시장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윌리엄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유선으로만 통신했잖아요. 근데 무선으로도 연락이 되네? 이거를 알아보고 이걸 후원했던 영국의 최신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무선 통신을 완성해 놓고도 앞으로 전화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 특히 우리 영국에서. 왜?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인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전화기를 쓰니?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바보 같은 예측을 하죠. 심지어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조차도 도스가 대박이 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 중에 하나가 앞으로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킬로바이트라는 단위가 이젠 쓰지 않는 단위라서 잘 모르실 텐데 메가는 아시죠? 네. 0.64메가예요. 1메가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도스가 안 변하고 싶었다. 도스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아마 있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큰 성공이나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작게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기술 분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페르디낭 장마리 포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호전에 대한 모든 전략과 교범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프랑스군이 이기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프랑스인들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이 바로 뭐냐면 비행기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래 변화의 적응력이 약화된 거죠. 예.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업에서요, 어떤 직원이 훌륭한 성과나 성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직원을 모든 계열사나 회사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성공을 못 만들어내게 되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다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패란 봐요. 두 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막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 두 개가 모자라갖고 8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8개까지만 보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8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사람의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요? 성공보다 사실은 실패의 에너지가 더 많아요. 두 개 모자르고 딱 8개는 다 여기 있다고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실패 창구가 있습니다. 김현우 아나운서는 전 아나운서 할 때, MC 봤을 때 실패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막 자기만 하는 실수가 많죠. 그죠? 어?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MC 사회를 잘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20년 동안 쌓아오는 실패 창고, 2개 모자라서 8개에서 멈춘 거를 갖다가 오늘 2개랑 합쳐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회사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왜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나 막 이런 데 가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시상식 할 때 뭐 연봉 막 엄청 받는 사람들 막 드레스 나와서 다 이러고 나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 알려드려요? 다 20년 됐어요. 최소 15년 됐어요. 15년이나 20년 이하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가서 이렇게 인터뷰 해보잖아요. 그럼 막 성격 와글와글하고 적극적이고 막 영업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그만둘 시기를 계속 놓친겨. 아우, 때려
때려쳐야 되는데 아우 때려쳐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 아우 됐어 뭐 딴 거 한다고 아니,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년간 자기가 한 실패 창구에 8개가 엄청 쌓인 거예요. 뭐 매일같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겠죠. 될래다 만 것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개 모자란 성공. 성공 직전 변환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랑 춤을 춥시다. 실패춤 시작. 8개, 2개, 10개 시작.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이게 안 돼요, 손이? 될 거예요. 실패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숙달돼서 완전히 되죠. 이것도 다 실패 에너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때야 됩니까? 실패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죠. 실패를 많이 하려면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벤치마킹. 그것 좀 하지 말아요. 벤치마킹이 뭐예요? 잘된 사람 성공 포인트 1, 2, 3 갖다 쓰는 거죠. 그죠?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다가 강사가 됐대? 성공 포인트 1, 2, 3. 그래갖고 내가 아트 스피치 책 썼거든요. 보지 말아요. 어차피 읽어봤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저는 강의를 지금까지 24년을 했어요. 강의에 관한 한 나는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김미경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자주 했다면 실패를 가장 많이 했겠죠. 근데 어렸을 때 강의 처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실패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회사를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8시간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강의가 있어요. 대신 강사료 싸요. 걱정하지 말고.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워크샵 스타일로 뭐 토론도 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그 강의를 망쳤어요. 나 강의 옛날에 무지 많이 망쳤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망친 강의 돈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써놓질 않아갖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느낌이 와요. 이 강의 망쳤다.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런 거 하거든요. 김미경 강사 강의 어땠나? 그럼 일 너무 잘했다. 이 그저 그렇다. 참 왜 불렀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그저 그렇다 밑으로 평점이 맞춰져서 만약에 평균 점수 80점 이하면 그 회사는 다시는 강의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근데 이미 망쳤어. 사람들이 막 내 강의에 관심도 없고 내가 왜 강의 준비 이렇게 했을까? 이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먹히는 느낌이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쉬는 시간마다 8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쉬는 시간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쉴 때 그 10분 동안 그 사람들 의자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애기 누느냐고 힘들었겠다. 어머 그러고 직장 다니냐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그저 그렇다에 동그라미를 안 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방송에서 정말 오줌포가 터질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끝까지 참고 1분 1초를 아껴서 막 40명이랑 다 인간관계를 맺고 운전을 딱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휴게소 나타나.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러잖아요.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에 딱 앉아갖고 막 눈물이 펑펑 나 미치겠다. 나 강의에 실력이 없나 봐. 이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그런 날이 무진장 많았어요. 초기에. 완전 다 실패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또 쌓아나가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왔거든요. 진짜 힘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기억나는 스피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1, 2, 3 성공 포인트만 적었고 뭘 안 적었냐 하면 봐요. 1이라는 성공 포인트를 만들기까지 내가 0.00001, 그 다음에 0.00002, 002, 그 다음에 0.001이 됐고, 그 다음 0.01이 됐고, 그 많은 엄청난 숫자를 거쳐서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1이라는 실체가 되기까지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겪은 거.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예요.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봤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모든 실패 에너지가. 그걸 어떻게 써요? 책으로 기억도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해보잖아요. 다 성공 포인트 1, 2, 3 기억나는 거 1, 2, 3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해봤자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될 거는 남들의 성공 포인트 1, 2, 3가 아니라 뭐예요? 내 0.1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0.01을 믿어야 되는 거지. 다 이 몸이 해내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0.001, 002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드럽게 느려 터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금방 되는 것 같고. 맞죠? 남들은 그렇잖아요.
어머 어떻게 그래? 어머 10년 만에 그렇게 됐대 얘.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소수점을 지나왔는지. 근데 나는 어때요? 어제 오늘 비교해보면 0.01에서 0.02로 갔어요. 이까짓 게 무슨 성장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느려 터진 나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과 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좌절 포기 잘하고 남들은 안 하는 거 같지? 아니요. 그들도 무수히 했고 그거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막 안 하고 속상하고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것 자체가 다 뭐야? 나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예요. 내가 해냈다는 뜻이야. 그게 해냈다는 뜻이에요. 현욱 씨 한번 올라와 봐요 여기. 저요? 응. 남자가 해야지 치마 입은 여자가 할 수가 없어갖고 올해 잘 안 풀렸어요? 넘어가시죠. 근데 결혼은 안 해요? 해야죠. 여자는 만나봤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내가 시키는 걸 한번 해봐요. 여기 중간에 여기 표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확 넘어져봐. 연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막 일 되게 안 풀려서 확 좌절하고 넘어진 거야 지금. 넘어져봐. 여기서? 응, 여기서. 가다가. 그대로 있어. 자, 봐봐. 현우 씨 한번 저기 봐봐. 네. 저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아니, 하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 알았죠? 현우 씨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시작. 넘어진 만큼 왔구나. 그렇죠. 실패했지만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왔잖아. 넘어진 만큼 왔잖아요. 그죠? 남자랑 사귀다 헤어졌지만 그만큼 성숙해졌잖아요. 안 한 거보다 다 낫잖아. 그지? 응. 그 여자 결혼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 진행한 여자들이 보이네요. 뭐야? 넘어진 만큼 왔죠. 그죠? 이제 일어나 봐봐요.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이제 제자리 걸음 걸어봐봐요. 이렇게 막 제자리 걸음 걸어봐. 제자리도 뛰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라고 근육이 안 크는 것 같으세요? 커요. 일이 되게 안 풀리고 모르겠어요. 나 요새 완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일 때도 근육이 큰다? 이거 나중에 다 써먹어요.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 들어봐. 이제 무거운 거 든다고 생각해. 근데 나를 들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무거운 거 들어봐요. 아우 무거워라 해봐. 시작.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러면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기는 거 아세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왜 무거운 거 들어요? 일부러 막 무거운 거 들잖아. 헬스클럽 가서 뭐 하려고 그래? 힘이 생기려고 그러지. 힘이 생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든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무지 들고 직장 상사랑 매우 속상하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애들 기르느냐고 너무 힘들다는 건 그걸로 인해서 애들을 기르는 지혜가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내 몸이 저지르는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멈추면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낼 수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장에서 내가 해석을 잘하고 얻을 걸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자고 그랬잖아요. 실패 학교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어요? 네.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죠? 네. 많아요. 이렇게 면허증은 있고 운전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 학교 안 들어가서. 그 면허증 들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로로 나가야 되죠. 그 실패 학교 딱 들어가야 돼. 운전 딱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갔더니 막 옆차가 딱 내 옆에 오는 거 같아. 어머 저 차만 나한테 와. 아니요 너만 그렇게 생각한겨. 아무도 네 옆에 안 갔어. 그래갖고 놀래갖고 부산까지 가잖아. 나가지 못해갖고. 실패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실패 학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백종원 씨요. 아유 보세요. 그래서 백주부라고 하는 거예요. 주부랑 똑같잖아요. 주부랑 똑같잖아요. 무슨 뭐 엄청난 요리에 관련된 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무슨 엄청 요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자기 혼자 집에서 똑같은 요리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실패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오래 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리가 다 나오죠. 우리 주부들도 집에 있으면은 실패 학교 를 다닐 수 있죠. 요리에 관한 한. 그죠? 계속 요리를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하기 싫잖아. 하기 싫어서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5시에. 몇 시에 와?
밥은 이게 줄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어? 그냥 먹었나 확인하는 겨. 먹었나? 뭐한테 배워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내 실패예요. 왜냐? 8개까지 됐고 2개 모자라서 멈췄으니까 가이드 메시지라고 그랬죠. 얘가 시키는 대로 다음날 해보면 또 채워지고 또 실패가 2개 남으면 또 채우고 이러다 보면 완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 보세요. 이렇게 맛이 맛이 안 나지? 그러면 설탕 넣고 그래도 맛이 안 나네? 그 설탕 넣고 그게 자꾸 설탕 넣게 된 거지. 그래서 어때요? 요리를 배운 과정이나 설명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친근하지 않아요? 꼭 우리 부엌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패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실패를 좌절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해석한다? 오차로 해석해야 된다. 오차로 생각해서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실패한 내 몸 안에 있죠. 어제 한 번 실패하면 스승 하나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36이면 360명 스승이 몸 안에 있고 제가 53이니까 53이면 우리 530명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700명이시래요. 700명이세요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이렇게 스승이 있다는 거 아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실패하자. 시작. 실패하자. 좋아요. 실패하자. 넘어져봐요. 시작. 넘어져봐. 시작. 넘어졌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제자리 걸어봐요. 제자리 뭐예요? 근육이 크네. 예. 힘들어. 시작. 이게 힘이 든 만큼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겁내지 말고 이게 실패가 내가 모자르다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다. 잘했어요. 많이 실패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법칙은 내가 무엇인가 도전해서 잘 안 되는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하고 나를 다독거리고 넘어가 줄 것. 두 번째, 다독거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막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생성해내는 무엇인가가 내 몸 안에 다 있거든요. 자, 이 생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 옆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면 3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3년 안에 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살 빼고 싶다, 집 짓고 싶다, 뭐 있죠. 자,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지 우리 물어볼까요? 우선 뭐 하고 싶으세요, 임상중 씨는? 저는 3년 안에 저는 그 바이크를 타거든요.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바이크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이야. 포르투갈까지 동쪽의 끝에서 서쪽의 끝까지. 이야. 저 따라가고 싶어요. 체력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3개월 걸리죠. 엄청난데. 3개월 동안. 이야. 소미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요. 결혼 솔직히 필요 없고요. 필요 없대요. 딱 한 번만 그냥 딱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애기랑 다 같이 한번 여행을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근데 딱 동생이 있으니까. 예. 근데 딱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예, 그래서 한 번도 못 가족들끼리 가봤어요. 예. 한번 이렇게 가족 여행을 더 싸우겠다. 맞아. 예. 그런 방에 같아요. 몰아놓고 싸우겠네. 예. 좋아요. 그럼 할리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3년 안에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17년의 육아를 끝내고 아이고. 어느 날 이번 방학에 보니까 아들이 키가 180인데 저보다 큰 어른이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난 그동안 뭐 했지? 진짜 어떻게 어른이? 육아를 한 줄 알았는데 아이도 다 없어졌고. 그렇지.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어떤 부모나 주부나 뭐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내 자신을 찾아보고 싶고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잘했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탁탁 얘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이 되게 건강해. 사람들은요, 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어도 꿈을 지어내요. 꿈이 별게 아니에요. 뭐 유명해져, 성공해져 이게 꿈이 아니라 어머 거기 되게 괜찮은 무슨 레스토랑 생겼대, 음식점 생겼대. 거기 가서 자기랑 여보 거기 가서 우리 꼭 먹자 이번 여름에. 에? 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맛있는 데 끌고 가서 먹이고 싶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소미 씨,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좀 한번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끌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이게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생명이 병이 나면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됐어요.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얼마나 슬퍼지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그냥 계속 할 일 없이 계속 있어 본 적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쉬다가 슬퍼진 적 없어요 몸이? 여러분 몸이 너무 쉬잖아요. 내 몸이 방향을 모르고 쉬면 어떤지 아세요? 슬퍼져요.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알아서 스스로 슬퍼져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슬퍼진 감정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 우울증은 머리에서 먼저 온다기보다도 몸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을 잃은 거지. 근데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몸이 방향을 아는 거지. 여보, 거기 레스토랑 가서 우리 먹자. 이번 여름에 어디 가자. 우리 뭐 요번에 집 짓자. 나 요번에 시험 봐서 꼭. 나 그렇게 학교 제대로 못 다닌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 속상해. 방통대 꼭 들어가자. 몸이 막 방향을 알아서 가는 게 이게 꿈이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 몸이 슬퍼하는구나. 이 방향을 못 찾는구나. 초기 증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세요. 할리 씨 많이 울어. 괜찮아. 막 울어. 여러분 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인지 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애가 17년 크는 동안 나 뭐 했지? 중간중간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동안 의욕이 없었지? 왜 나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울고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그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알매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 다시 말해서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메타인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백만 번 들으셨겠죠.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저는 20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민웅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미국 대통령 이름 아세요? 오바마. 네, 아시죠? 네. 좋아요. 네, 제가 공소연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봐요. 이름이 양쪽에서 쉬워요. 어떤 걸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려봐. 이거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까지 하셨다는데. 네. 브렉시트는 알아도 총리 이름은 몰라요. 네,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이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 흉내를 냅니다. 어줍지 않게. 그런데요, 이 메타인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보 같은 실패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1만 개의 실패를 맛본다면 그 중에 절반인 거의 대략 5,000개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예요. 왜겠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기계든 공부든 자주 봐서 친하기는 굉장히 친한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 있게 창문 열고 쫙 나와서 차가 왜 이래?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그럼 차 뒤로 가가지고 주섬주섬 뭘 꺼내옵니다. 공구나 연장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레 꺼내와요. 그리고 그 걸레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엔진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엔진룸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 왜 이래? 야, 흰둥아 화이팅! 야, 민키 이러지 마! 막 이래요.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여요. 그쵸?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난다, 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합니까? 손만 다 더러워지게, 옷에 다 부어 검은 거 묻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3년 전에 구입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매일 봤어요.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패가 안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요, 자동차 번호판에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자동차 본네트 여는 사람이 제가 관찰한 28사람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열었습니다. 나머지 27분은 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바보 같은 실패를 막아냅니다. 왜? 이 차가 안 치네요. 어제 만났거든요. 오늘 만났거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바보 같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는 우리 인간의 실패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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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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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이거 오늘 어쩌다 어른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제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한 2-3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 왜?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야, 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 그렇죠, 보크. 네. 자, 보크라고 5번 해봐.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 너 그냥 고릴라야. 알았어. 합니다. 자, 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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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 야, 스프는 뭘로 먹냐? 포크. 포크.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 진짜로. 네. 자, 이제 60번째로 갑니다. 자, 그냥 5개라고 5번 해봐라. 알았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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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야, 리어카 바퀴 몇 개? 4개. 정말 느낌이 4개로 오시죠? 자,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지금. 네. 네.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4개, 4개, 4개 이러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아, 진짜?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지만 바보스러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한번 건드려주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어나는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통찰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제 10분만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에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각 30분씩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 아이들도 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반부터 4반까지의 차이도 없고 아이들의 결과도 같아야죠, 대부분. 그런데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려 말에 누가 나라 말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각 반에 들어갈 때마다 말의 간격과 시간의 순서를 살짝만 건드리고 바꿉니다. 자, 제가 3학년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저런 물체들을 던져줍니다. 아이들한테 주고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쭉 둘러보다가요. 저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 도형들, 뭔가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골라요. 기본 도형들이죠. 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거리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아시겠죠? 남자애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만들어요. 자,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 2반에서는요,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줍니다.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이젠 취향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 아까 일반 애들은 오히려 잘 안 골랐던 특이한 것들 위주로 5개를 그것도 다 제각각으로 고릅니다. 그럼 제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얘네들 다 골랐네.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진작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가겠어요.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이거 X자형 막 꼬부라진 거 이거. 저 아저씨 왜 저래? 막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건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 재밌게 만듭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요, 이 도형들을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아예 가려놓고 1반과 2반에서 얘기했던 뒷문장을 앞으로 끌어옵니다. 자, 1반과 2반에선 5개 골라서 새로운 거 만들어라. 이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반에선 아직 안 보여준 상태에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아이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용감해집니다. 엄청나게 용감해져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도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3반 여자아이 중에 이런 걸 만들겠대요. 저도 처음에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휴대전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다 나옵니다. 이반 아이들 25명이 얘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최소 300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커튼을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금융사기 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5개를 골라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지구 평화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일반이나 2반 아이들처럼 덥석덥석 쉽게 못 잡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잡겠죠. 자, 4반에 갑니다. 3반이랑 다 똑같습니다. 4반에서도 이거 가려놓고 너 뭐 만들래?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걸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커튼 젖히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여기까지는 4반도 3반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4반 아이들도 3반 아이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고르겠죠. 4반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 그래요. 못됐어.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전 알아요. 어머, 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제 내 책상에다 써놨던 거를 옆 사람하고 바꾸라고 할 때 책상. 그때 그 공포감 같은 게 밀려왔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저를 쫙 노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 4반 아이들이나 3반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자기가 말한 걸 만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평범한 초등학교죠. 얘네들이 만든 걸 누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느냐. 같은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죠. 얘네들한테 똑같은 저물체를 주고 1반이나 2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만들라고 한 것과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든 걸 비교해보면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든 게 창의력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 좋다라고 하면 IQ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타인의 메타인지를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게다가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아까 일반 아이들은 가장 평범했었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뭐 할지를 안 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안 정한 상태에서 뭘 해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뭐가 있어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반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좀 더 낫죠. 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죠. 그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로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일반 아이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반과 4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느냐? 꿈을 먼저 꿨어요. 목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거창한 목표를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도구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그걸 낯설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똑똑해져 왔고요. 지혜로워져 왔고 발전을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합니다. 3, 4반 아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가졌지만 도구가 평범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창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나 행위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면요. 나올 수 있는 합의 최대값이 얼마죠? 12죠. 6, 6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똑같이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의 최소수는 2죠. 1, 1이니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네가 합이 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자, 그럼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합이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12처럼 큰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2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던지는지 아시겠죠? 이러고 던져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윷놀이예요. 윷놀이 할 때
유시나 뭐가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던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유시야, 뭐야 하고 던져요. 자, 그럼 도가 나와야 될 때는요? 도. 우리 인간이 결과나 꿈이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작은 변화였죠? 우리 인류의 수많은 다른 혁신들,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걸 낯설게 보게 만들면 인간은 그때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메타인지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요. 서울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실래요? 제이 씨 어떻게 가실래요? 택시요. 택시 좋습니다. 네. 지하철 지민 씨, 타고 버스 지하철 타고 가시고요. 네, 어떻게 가실래요? 친구한테 빌 붙어서 얻어 타고 가서 현명하다. 예,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아주 빠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친구가 많이 속담에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이거 번역 안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뭐 following friends, let's go to 강남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토끼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세상. 네.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헬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여기서 서울시청 어떻게 갈래? 이럴 때 몇 가지만 남겨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99.9999%의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빨리 빼서 쓰는 게 훨씬 적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자마자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그 굴릉서처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지금? 이미 머리로는 아시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돌아가는 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런 착시적 현상을 모든 100%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하시는 게 더 좋고 경험 못 하신다고 장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수의 분들이 뭔가 좀 돈다,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모양들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돌았어요. 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오히려 없는 가능성인데도 만들어내서 지각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3차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왼편에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 클로버 K가 스페이드 K보다 앞에 있다, 나에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스페이드 K를 옆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왠지 저 회색 네모가 검은색 선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회색 네모가 성질이 안 좋아서 뿔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꼭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2차원 정보만 가지고도 3차원 세상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긍정적 착각의 힘이기도 합니다. 문다현 씨, 미술 시간에 원근법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크기를 다르게. 그렇죠. 크기를 다르게. 그러면 나로부터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큰 거고 나한테 멀리 있는 건 뭐 작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선명도, 즉 해상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뒤에 있는 걸 더 뿌옇게 그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하면 멀리 있는 거구나. 또 뚜렷하면 앞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떨 때냐면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보면요. 혹은 맞은편 산을 보면 저거 1시간쯤이면 가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왜? 또렷하게 보이니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2개요. 2개입니다. 둘이 있으면 싸우죠. 네. 왜? 불일치 일어나니까요. 불일치를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2개인 겁니다.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내는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